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 유여애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으로 오프닝 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 회의를 오늘 국회 안에서 하고 왔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우와, 근데 역시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출입증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야, 멋있네. 조금 우리 당에서는 그거 안 줬죠? 당에서는 국회에서 준 거죠? 국회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내가 최고위원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대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당 서열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제가 이번 이제 8월 때부터는 행보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등산 무슨 회라든지 그런 모든 행사에 이제 다 가는 참석을 다 하기로 했고요. 아이고.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축사라든지 그 모든 걸 제가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호남 지역부터 호남 지역. 이제 만남을 가지는 걸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로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얼굴로 이제 맞습니다. 행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이 가셔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당의 미래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네.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이제 혁신위에서 이야기하는 인재 영입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을 구성했던 특히 이제 위원장급 이상 네. 현역 국회의원들 그 이 인적 인프라를 보면은 대개 이제 영입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 교수, 언론인, 행시 출신 공무원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 아주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해 왔었어요. 해 왔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류 중에 또 주류였습니다. 주류였는데 지금은 또 우리 당 서열 사회 최고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 고급 인재들의 리크루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반대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이제 지금 위원장님은 앵커시잖아요. 네. 근데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인재는 네, 인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그 재는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건 뭔지 먼저 제가 듣고. 예, 저는 뭐 이런 모범생 스타일, 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보수당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뭐 이런 축도 기본 축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죠? 이런 인재 축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좀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저기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할 때 제 관할이 일시 삼성이니까 인구가 한 2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잠깐만요. 우리나라 인구가 2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할이 2억 2천을 관할하셨다고? 예. 상해직할시가 서울특별시니까 1특별시 삼성의 총 GDP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와, 높으셨군요. 괜찮았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 철강, 자동차, 높으셨군요. 네.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체까지 생산 공장을 이제 우리 관할에서 운영을 했는데 네. 사실 이때 제가 이 만난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글로벌 기업 한 탑 100 정도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상무부터 사장급까지 업종별로 다양하게 이제 접촉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이분들 보면서 참 역시 자본주의 꽃은 기업이다. 또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별이 이제 임원이잖아요. 임원들의 역량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임원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당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진입장벽 때문에
사자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이런 진입 장벽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진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토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이 보수를 지켜주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총화가 기업이라고 본다면 이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말씀은 해봤습니다.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도 인재로 영입해야 된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당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말은 되게 쉬워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 인재 영입 이런 것도 되게 생각할 땐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당만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종편 방송을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종편 방송국의 패널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뭐 종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준으로 쏘쏘던데요. 근데 몇 명 정도가 돌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5명 정도가 그래도 좀 괜찮고 나머지는 다 좀 이상하대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종편 방송국에 약 30명 정도의 군이 형성돼 있고요. 30명이요? 그 30명 정도의 군이 퍼져서 계속 돌아요. 아,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A 방송에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10분 뒤에 B 방송국에 다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 있고요. 다시 C 방송에 가 있고 D 방송에 가 있고 다시 도는데요. 네네. 하는 이야기가 일관성도 없어요. 그렇죠. 그 방송국의 그날 그 기분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기도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벌써 5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고 그 네. 안에서 우리가 인재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요. 많죠. 그런데 종편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풀은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작가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왜 그 사람을 부르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하니까라고 얘기해요. 아, 안전하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상당히 보수적이네요. 그거예요. 모든 종편 방송도 보수적이에요. 안정성,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기용해서 하는 네.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재인 줄 알아. 하지만 저 사람을 썼을 때 사고 칠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딱 앉혀서 방송을 시켰을 때 네. 사고는 생방송 중에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 하는 안전제일주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서도 그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인재인 줄은 알아. 근데 네. 저 사람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 근데 어떤 안정성인 줄 아세요? 어떤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전문성이 아니고? 그럼요. 제가 처음에 그건 참 원시적인 제 기준이에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네 머리 위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너는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김정기가 있고 김정기 밑에 유여혜가 있으면 안심이라는 거예요. 김정기한테만 부탁을 하면 유여혜를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유여혜는 도대체 계파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 계파가 없다는 걸 굉장히 참신하다. 그렇죠. 우리 당으로서는 좋은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계파가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앵자이어티라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 저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렇죠. 안 써먹었던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불안이 네. 서구 자본주의를 성공시킨 거 아세요? 원래요 긴장감에서 성공하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서구 자본주의 성공 비결이 떨림이 네, 거기 쏜 공부를 거예요. 잘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네. 시험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여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뭘 못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모르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 못한 부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불안불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떨림과 긴장감이 상대방과 관계에서도 발전을 주기도 하고요. 네. 성공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죠. 정말로 그 불안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도 네. 앞으로 제대로 된 정통 야당으로 네. 홀로 서기를 하려면은 이 자본주의를 성공시킨 요인인 앵자이어티, 네, 불안. 이 불안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기회를 주자는 거죠. 싫다는 거죠. 불안감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인데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가 걸어 나가다가 통제할 수 없는 돌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수뇌부는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뇌부가 뭐냐면요. 수뇌부라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서 수뇌부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네. 수뇌부를 흔들려고 하는 문제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불안이라는 단어 썼는데 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김정기가 똑똑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기는 너무 잡다한 걸 많이 알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간단한 차이. 예를 들어서 유여해가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 나가는 건 왜 싫으냐고 물으면요. 네. 첫 번째, 원내가 아니어서. 음. 두 번째, 통제가 안 돼서. 네. 세 번째, 개파가 없었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유여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안 듣는 통제가 안 되고 개파가 그렇죠. 없으니까. 음. 그래서 돼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럼 인재가 누구냐고 물으면 인재가 누군지를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떤 인재라고 얘기하면요. 그 인재 제가 볼 땐 진짜 인재 많아요. 우리 당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그 인재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제가 당에서는. 장에서. 근데 제가 네. 생각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의력이 많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당에서 말하는 이 인재 영입 1호 그룹에 해당되는 이 전문 직군들이 있잖아요. 네. 창의력 제로인 거 아세요? 외워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창의력 제로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당이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한골 탈퇴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만 리크루트를 해왔고 네. 이런 사람들이 주력 부대가 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력도 없고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당이 성공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위원장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이 생기잖아요. 네. 너무 잘 되잖아요. 네. 너무 잘 돼서 그 방송의 영향으로 유여해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유 격려해주고 아니죠. 이 방송과 같은 걸 또 만들고 또 만들면 돼요. 그건 후진적인 생각인데요. 아니요. 제2의 방송, 제3의 방송을 만들어서 네.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 생태계를 무슨 말인지 만들자. 알죠? 자, 제가 유여해가 이걸 해서 너무 잘 됐어. 예. 그러면 이 방송은 당의 주력 방송으로 더 네. 키우고 그렇죠. 왜냐하면 탄탄하게 컸잖아요. 예. 컸으면 더 키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송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당에서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세컨 방송 만들고 서드 방송 만드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여해 방송 없애버려. 아예 없애버려.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후진적인 그러니까 거죠. 자 예, 너가 잘 나가 맞습니다. 그럼 나도 너처럼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고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해서 없애버려요. 보수가 개방성이 결여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몸부림이죠. 우리가 지금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예. 왜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 주는 줄 아세요? 못 주는 줄 아세요? 말은 혁신입니다 하는데 기득권들은 들고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가진 건 놓고 싶지 않아요. 놓고 싶지 않은데 말은 혁신이라고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한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뭐 재주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면 돼요.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은 진정성에서 나오겠죠. 연출이 그렇죠. 아니고. 연출된 감동은 티나요. 그렇죠. 티나죠. 아니 정말로 있잖아요. 너를 사랑해 이러면 티나잖아요. 그렇죠. 감동 하나도 없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쳐다보고 눈물만 뚝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만약에 감동하죠. 남자한테 헤어져라고 했는데 남자가 딱 잡으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지? 이러면 여자는 떠나요. 그런데 여자가 내가 당신을 떠나겠어요라고 했는데 남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 상태에서 눈물만 딱 떨어뜨리면 여자는 못 떠나요. 그렇구나. 그게 감동이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치가 감동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재를 영입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인재를 영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들어오니까 넌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통적인 보수적인 정서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인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니에요, 모르죠. 위원장님. 네. 세상이 넓어도 내 거는 내 거만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 견제해온 시각은 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왔을 답답하죠. 때는 필요할 때만 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도 팽한다. 폐기. 저는 정말 이거 잘못됐고 이거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당은요. 맞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당의 구성원도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게 또 애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가 정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네.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당은 네. 우리 당의 인재가 아니라 당의 당원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네. 당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동지를 사랑해야 돼요. 당원이 아직 아니지만 동지가 있어요. 네. 멀리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가운데 있는 정말 그 기득권들끼리 다른 데를 못 보고 길을 막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저는요. 우리 월요일날 혁신위원회 하기로 했죠. 떨립니다. 떨지 마세요. 아니 반민특위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혼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나를 따르라 되게 싫어해요. 네.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해요. 우리 함께 가요를 되게 좋아해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음 주에는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예. 함께 가는 건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게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예, 예. 근데 그거는 공부와는 좀 달라요. 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적별로 우리 당에 데려오면 되죠.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금 크게 키웠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럼 혁신이란 건 그걸 바꿔봐야죠. 이 창조적 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당에 많이 와야 될 텐데. 근데 창조적 그렇죠. 상상력은 누가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시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잘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책상 앞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요. 책 안에서만 한정되거든요. 스스로에게 매몰이 돼 있죠. 넘어져 본 사람은 넓은 세상을 모르죠. 넘어져 본 사람은 일어설 줄을 알아요. 예. 근데 엎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엎어지고 나면 당황해요. 무릎 깨져서 피나는 거 보면 못 일어나요. 엉 울거든요. 혁신위와 당 수뇌부에서 오늘 우리 유채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입 장벽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진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토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이 보수를 지켜주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총화가 기업이라고 본다면 이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말씀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도 인재로 영입해야 된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당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말은 되게 쉬워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 인재 영입 이런 것도 되게 생각할 땐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당만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종편 방송을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종편 방송국의 패널 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뭐 종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준으로 쏘쏘던데요. 근데 몇 명 정도가 돌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5명 정도가 그래도 좀 괜찮고 나머지는 다 좀 이상하대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종편 방송국에 약 30명 정도의 군이 형성돼 있고요. 30명이요? 그 30명 정도의 군이 퍼져서 계속 돌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A 방송에 나왔다가 가지고 계신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반대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이제 지금 위원장님은 앵커시잖아요. 네. 근데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인재는 네. 인재.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그 재는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건 뭔지 먼저 제가 듣고. 예, 저는 뭐 이런 모범생 스타일, 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보수당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뭐 이런 축도 기본 축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죠? 이런 인재 축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좀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저기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할 때 제 관할이 일시 삼성이니까 인구가 한 2억 2천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잠깐만요. 우리나라 인구가 2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할이 2억 2천을 관할하셨다고? 예.
상해 직할시가 서울특별시니까 1특별시 삼성의 총 GDP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와, 높으셨군요. 홍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같이 가셔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당의 미래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네.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은 이제 혁신위에서 이야기하는 인재 영입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을 구성했던 특히 이제 위원장급 이상 네. 현역 국회의원들 이 인적 인프라를 보면은 대개 이제 영입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 교수, 언론인, 행시 출신 공무원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 아주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해 왔었어요. 해 왔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류 중에 또 주류였습니다. 주류였는데 지금은 또 우리 당 서열 사회 최고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 고급 인재들의 리크루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 유여애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으로 오프닝 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 회의를 오늘 국회 안에서 하고 왔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우와, 근데 역시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출입증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야, 멋있네. 조금. 우리 당에서는 그거 안 줬죠? 당에서는 국회에서 준 거죠? 국회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내가 최고위원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대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당 서열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제가 이번 이제 8월 때부터는 행보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등산 무슨 회라든지 그런 모든 행사에 이제 다 가는 참석을 다 하기로 했고요. 아이고.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축사라든지 그 모든 걸 제가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호남 지역부터 호남 지역. 이제 만남을 가지는 걸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로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얼굴로 이제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 철강, 자동차, 그렇군요. 네.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체까지 생산 공장을 이제 우리 관할에서 운영을 했는데 네. 사실 이때 제가 이 만난 분들이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우리 글로벌 기업 한 탑 100 정도에 속하는 네. 회사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상무부터 사장급까지 업종별로 다양하게 이제 접촉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이분들 보면서 참 역시 자본주의 꽃은 기업이다. 또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별이 이제 임원이잖아요. 임원들의 역량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 글로벌 기업들의 이 임원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당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진입 장벽 때문에 사짝 아니면 안 돼 하는 이런